시설 관련 발표를 맡은 스포츠산 문예정과 김태형입니다. 저희 조는 강북 종합체육센터와 목동 종합운동장을 조사했는데요. 조사한 2개의 시설을 모두 발표하고 싶어서 시설 2개를 발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2개의 시설 중 강북 종합체육센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강북 종합체육센터는 서울 강북구 솔승로에 위치한 공공체육시설로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로는 총 24면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이고 비용은 프로그램 이용 시 1시간 무료, 이후에는 5분당 150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북 종합체육센터의 대표 프로그램 첫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 프로그램에는 주중수영, 어린이수영, 아쿠아로빅 등 총 3가지 종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GX 프로그램입니다. GX는 강사의 지도 아래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운동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센터에서는 요가, 줌바, 한국무용, 매트 필라테스 등 다양한 GX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헬스 프로그램입니다. 헬스장은 일일권과 정기권을 이용 가능하며 이외에도 서킷 트레이닝, 기구 필라테스 등 추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북종합체육센터의 주변 시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시설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주변 시설을 분석했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는 생활권 중심에 위치해 다양한 시설이 주변에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체육센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고품질의 스포츠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먼저 인근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이 있어 전시와 공연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 후 문화활동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체육시설과 직접적인 기능적 연계가 강한 편은 아닙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오동 근린공원은 산책과 가벼운 야외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지만 규모나 시설 수준 면에서 전문적인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주변 상권인 수유전통시장은 생활 편의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체육시설 이용과의 직접적 연결성은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에 위치한 강북구 육아종합체육센터는 가족 단위 이용자들에게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역시 스포츠 활동을 보조해주는 인프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즉 센터 주변에는 여러 편의시설이 존재하지만 센터의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문 스포츠 인프라나 시설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과 경영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의 인적자원은 다음과 같은 예상 인원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자 1명이 시설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 기획 업무와 강사 관리를 맡는 행정직 직원은 약 2명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회원 접수, 발권, 안내 등을 담당하는 안내 직원은 4명 정도 배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수질관리, 보일러, 전기 등 시설 전반을 담당하는 시설직 직원이 약 3-4명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종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는 수영, GX, 헬스, 필라테스 등을 포함해 총 6명에서 8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샤워실과 탈의실 등 내부 환경을 청소하는 미화직 직원은 약 2명에서 3명 정도 근무하며 쾌적한 환경 유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북종합체육센터의 경영 형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는 현재 경기도 수원에 기반을 둔 스포츠 기업인 스포츠 아일랜드의 운영을 맡기는 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이란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서 특정한 업무 및 서비스를 다른 조직이나 업체에 위탁하여 그 조직이 대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탁 운영의 장점으로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계약 관리가 복잡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업 또는 사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문제점과 솔루션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희조가 분석한 강북종합체육센터의 문제점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SNS 홍보 부족입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게시 내용이 대부분 시설 안내에만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영상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콘텐츠가 인스타그램에는 업로드되지 않아 홍보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NS 홍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는 프로그램별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과 유행에 맞는 릴스 콘텐츠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 줌바, 필라테스, TRX 같은 프로그램을 짧은 10초에서 20초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제작해 SNS에 업로드한다면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분위기와 운동 강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 설명보다 훨씬 빠르게 관심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짧은 영상 콘텐츠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유행에 맞춘 릴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증가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규 회원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짧고 임팩트 있는 릴스 콘텐츠를 활용하면 센터의 프로그램 매력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SNS 홍보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의 두 번째 문제점은 주차 공간 부족입니다. 주차 면수가 24명 분이 이어서 이용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는 첫째, 근처 공영 주차장과의 제휴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센터 이용객에 한해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정 구역을 확보해 주차 소요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셔틀버스 운영 계획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긴 하지만 일정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간대에 셔틀을 운영한다면 차량 이용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는 일일 체험 프로그램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센터는 정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처음 방문하는 주민들이 시설을 부담없이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으로는 원데이 클래스 형태의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줌바 같은 GX 클래스나 필라테스, TRX 그리고 수영 입문 체험 등을 주 1회에서 2회 30분 60분 구성으로 운영한다면 기존 인력의 과도한 부담 없이 충분히 실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SNS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수강료 할인이나 1회 체험권 등 간단한 혜택을 제공하면 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으로는 센터 주변의 오동 근린공원 등 지역 공원을 활용한 야외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러닝 클래스나 가면 등산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젊은 층에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내 프로그램과 야외 체험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 미래 체험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센터의 매력을 더 넓은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북종합체육센터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직접 방문했던 목동주 경기장이라는 시설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 아마 야구 등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립한 스포츠 시설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서울 이랜드라는 축구팀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198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양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축구 전용 구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목동주 경기장은 중형급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동주 경기장은 목동 종합운동장 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변에 목동 야구장과 실내 빙상장이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이 점으로 스포츠 단지라는 인식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백화점과 오모공원 그리고 오목교역이 근처에 있어 비록 서울의 외곽 지역이지만 접근성이 좋고 교통적으로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서울 이랜드의 홈 구장인 만큼 축구 구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가 인터뷰,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솔루션 순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뷰에 응해주신 전문가분은 서울 이랜드 유소년 육성 업무와 간단한 시설의 제작을 맡고 계신 이치영 팀장님이십니다. 제가 이랜드 유소년 팀에서 선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친분이 좀 있어서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설에 방문해서 직접 대면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시즌 중이라 스케줄을 맞추기가 어려워 비대면으로 저희가 질문지를 보내드리고 답변 받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최근 스포츠 시설에 나타나는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단의 상징을 얼만큼 잘 드러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에 나올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과 직결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목동 주 경기장은 축구 전용 구장이 아니고 구단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목동 주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서울 이랜드는 구단의 상징성을 시설에 드러낸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뒤에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이나 특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축구장의 경우 유관 조직 등과 함께 잔디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 최상의 잔디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다는 목동 주 경기장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설을 운영하거나 기획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서울 이랜드만의 브랜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경기장 브랜딩 TF팀을 만들어 경기장 내부 소속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때 조금 더 힘을 얻고 소속감과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는 데 힘쓴다고 하십니다. 다만 목동 주 경기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를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측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방금 언급했듯이 구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롯이 구단의 생각대로 유지 및 보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또 시설의 아쉬운 부분은 주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좋은 편이기는 하나 아무래도 월드컵 경기장만큼 가까운 곳에서 선수들을 직접 관람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시설 선정 후에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경기 시야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책인 가변석 설치를 전문가분께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관중 수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라이트 팬을 얼마만큼 우리 구단의 코어 팬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집중한다고 하는 답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관중들이 경기장을 방문하게끔 하여 행사 참여, 기념품 제공, 재미있는 경기력을 통해 다시 또 오게끔 만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단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부분은 입장권과 MD 상품 수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외부 스폰서십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단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직접 시설에 종사하는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이를 참고할 수 있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 방문 및 전문가 인터뷰, 자료조사 등을 통해 저희가 도출한 문제점입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넓은 트랙으로 인해서 경기장과 관중석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 시야 확보의 어려움과 동시에 관람 가치가 감소한다는 축구 경기장으로서의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서울, 전주,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 축구 경기를 위해 지어진 축구 전용 구장이기 때문에 트랙이 없어 경기장과 관중석 사이 공간이 비교적 짧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동 주 경기장은 종합 경기장 성격이 강해 다른 축구 전용 구장에 비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관람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 리그 팀의 홈 구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변석 설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축구장 가변석은 경기장 내 육상 트랙 등 구조물 위에 설치해 필요에 따라 설치, 해체가 자유로운 좌석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FC 안양을 비롯해 강원, 교천 등 트랙이 있는 운동장을 홈 구장으로 사용하는 팀들의 선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이랜드는 2015년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을 홈 구장으로 사용할 때 가변석을 설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약 5천석 규모의 가변석을 설치했고 이는 국내에서 가장 작은 규모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시 창단팀이었고 팀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1층 같은 경우 관람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하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 이랜드가 최근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만큼 팀의 규모가 커졌고 팬층이 전보다 두터워진 것을 보았을 때 더 큰 규모의 가변석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경우 경기장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관람 환경이 좋아져서
서울 이랜드뿐만 아니라 국내 프로축구 리그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가면석 설치는 축구 전용 관람 환경의 조성이 미흡하다는 것과 스포츠 관람 특화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두 번째 문제점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동 주경기장이 애초에 축구 전용 구장을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 프로 축구팀이 현재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프로축구팀 홈구장이다 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사진은 앞서 언급했던 FC 안양의 가면석인데요. 안양만의 팀 컬러와 디자인을 통해서 종합 경기장이지만 축구 전용 구장 못지않은 축구 관람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랜드도 이처럼 고유의 가면석 디자인을 통해 축구 전용 관람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장 전체 컬러 아이덴티티 통일과 경기장 내부 브랜드화를 통해서도 관람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경기장 외부에는 선수들의 배너와 남색 디자인을 통해서 이랜드 전용 홈구장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내부에는 여타 종합경기장과 다를 바 없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중석 사이사이 각종 배너들이 있지만 이에 더해서 서울 이랜드의 팀 컬러인 남색과 하얀색으로 관중석 의자를 리모델링하는 것 혹은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남색 랩핑을 하는 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는 시각적 브랜드 통일과 홈구장 느낌 강화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전용 트랙의 서울 이랜드 로고 필드 그래픽 러버와 잔디 시트를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구장을 보면 선수들이 입장하는 곳에 저렇게 팀 로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바닥에 아예 박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를 참고해서 이랜드 로고의 대형 러그나 이랜드 로고 모양의 인조 잔디를 자체 제작하여 경기장 당일 선수들이 입장하는 곳 혹은 양쪽 골대 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중들로 하여금 내 팀의 홈구장이다 라는 인식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조금이나마 상승시킬 수 있고 홈경기가 없는 날에는 따로 보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큰 경기장 내부를 활용하여 팬샵 혹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의 두 사진처럼 지금 현재 관중들이 입장하는 곳 쪽에 작게 팬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규모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이랜드 로고 및 디자인을 넣은 큰 남색 컨테이너를 경기장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부스 안에서 각종 굿즈 그리고 앞서 언급된 MD 상품 등을 판매하면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역대 이랜드 유니폼 쇼윈도 등을 설치하면 축구 경기 관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앞서 전문가분께서도 언급하신 라이트 펜을 코어 펜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이벤트나 기념품 제공을 그 대형 남색 컨테이너에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2022년 세비야와 토트넘 이벤트 경기 당시 쿠팡 플레이가 경기장 외부에서 이벤트 및 굿즈 판매를 진행한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저희가 생각한 컨테이너 박스 활용에 적합한 예시인 것 같아서 자료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내부 브랜드와 팬들을 위한 마케팅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것은 좀 번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매점이 컨테이너 박스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홈 경기날 푸드트럭이 경기장 내부에 직접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대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판매를 할 경우 목동 주 경기장만의 독보적인 매점 컨텐츠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수익적인 부분에서 큰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축구가 주 목적이 아닌 컨테이너 매점이라는 컨텐츠를 소비하려는 사람들까지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대 그물을 서울 이랜드 고유의 색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해외 축구팀인 도르트문트 홈구장을 보면 골대 그물의 색이 노란색, 검은색으로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도르트문트만의 상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K리그 팀인 울산현대, FC서울도 골대 그물을 팀 고유의 색으로 디자인하여 경기장을 찾는 팬뿐만 아니라 중계 화면으로도 자신들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동 주 경기장에도 도입하여 서울 이랜드만의 팀 컬러인 남색으로 골대 그물을 디자인한다면 이랜드만의 상징성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축구 전용 관람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전문가 인터뷰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최근 스포츠 시설의 트렌드인 구단의 상징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유레카 수업과 발표를 준비하면서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구조 및 방식을 통한 운영 패러다임 습득과 각 시설마다 운영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인식할 수 있었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시설, 인적 자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직접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진로를 계획할 때 혹은 관련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공 경험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소감과 함께 이만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